취업이 술술 풀리는 거를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유효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방 국립대도 아니에요. 인서울도 아니고 사립대를 들어갔다 칠게요. 근데 그래도 거기서 공대 나왔다 칠게요. 지방 사립대 공대. 초중등 시기에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책 읽기. 정말 중요하죠. 뭐 이 책 읽기는 크게 보면 책 읽기인데 사실 이 안에는 읽기, 쓰기, 말하기가 다 들어있죠.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그래도 잘하지는 못해도 못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훈련이 된 건데 고등학교 가면 우리가 솔직히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쨌든 입시라든지 진학에 힘을 줘야 될 확률이 높으니까 시간이. 그래서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웬만하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등 때는 웬만한 독서 습관이나 독서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걸 읽을 필요는 없고요. 나이나 뭐 수준, 뭐 흥미나 이런 걸 맞춰서 책이나 활자 자체가 친해지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필독서라고 하는 것들 한두 개 읽으면 되고 그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쑥 읽게 되고 또 잠깐 떨어졌다가 또 쑥 읽게 되고 그렇게 반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도 또 이제 설명도 하고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사고하는지 또 말하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는지 이런 것도 또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야 얘는 말 진짜 기가 막히게 한다. 야 이거 네가 쓴 거야? 왜 이렇게 잘 썼어?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거나 혹은 내 스스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스스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로 역량을 그거를 대학에서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아시겠지만 말과 글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가고 뭐 엄마표 독서도 하고 그런 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장 가서도 제가 일부러 막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야 우리 이번에 광고 새우깡 나왔으면 이걸로 광고 카피 한번 만들어보자. 또 새로운 과자 하나 만들었으면 우리 한번 과자 뭐 만들어 볼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멜론킥이 유명이다. 그러면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뭐 망고킥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망고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글자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카피 설득하는지 이런 거는 초등학생들 너무 잘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저기 광고 회사들 혹은 기획자들, 마케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걸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글쓰기나 말하기, 생각하는 게 쉽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글 쓰는 게. 그렇게 이제 점점 비문학, 문학, 일기쓰기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른 경험을 좀 같이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고등학교 가면 같이 놀러 다니는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많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우리한테 익숙한 곳을 억지로 많이 떠나야 돼요. 저도 책을 내니까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많이 와요. 좋은 곳도 와보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을 많이 방문해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견문도 넓어지지만 생각이 바뀌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우리 서울에 오시면은 서울에 있으면은 경기도에 있으면 코엑스 박람회 같은데 매주 다른 주제가 있어요. 어떨 땐 도서 특별전, 어떨 때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페어, 어떨 때는 뭐 재테크 특별전, 어떨 때는 또 뭐 건축 박람회 정말 기가 막히고 재밌는 게 많아요. 무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을 좀 낼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걸 가보면은 그냥 가서 보지만 말고 처음에 가면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두 번째는 꼭 가서도 보고 사진도 찍고 블로그도 하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본 거랑 정리한 게랑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책에도 썼지만 이런 꿀팁들이 많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진로 역량을 느끼려면은 금요일이나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새벽 이럴 때 혹은 뭐 방학 때 부모님이랑 같이 도매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도매시장 양재동 화훼시장 간다든지 뭐 동대문 밀리오래 간다든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뭘 사본다든지 방산시장 가보세요. 가락동 우리 가락 청가물 시장 있죠 거기 그리고 경동 저기 회기동에 있나 거기 약대시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도매시장을 가보면은 도매, 뭐 유통, 산업 이런 것도 이해돼. 야 이거 슈퍼에서 저 인터넷에서 3,000 주고 사는데 이게 1,500원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저도 그리고 서울 갈 거 올 때 있으면은 이 약국도 자주 가는데 남대문에 남시약국 가보세요. 종로에 있는 보령약국 가보시고 도매 오프라인 사이트 가면요 뭐 개보린, 뭐 갤포스 이런 것도요 절반 가격이에요. 그럼 깜짝 놀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해외로 가면은 저는 이거 초창기에 저 갔다 왔는데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창업 체험 때가 해야 돼서 중국 광저우 가든지 이웃시장 가서 지금 우리 지마켓,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에 파는 것들 다 있어요. 그 하루 만에 못 볼 정도로 커요. 엄청 커요. 진짜 우리나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축구 경기장보다 몇 개가 있는 정도예요.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가서 한번 그런 데서 한번 진로 체험 가족 여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책에 엄청 많이 있는데
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온라인에 예를 들어서 그 모노마트 뭐 이런 거 쳐보시면요. 우리 주변에 식당에서 파는 식자재가 엄청 많아요. 그럼 아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끓이는구나. 아 이런 거에서 조합해서 만드는구나. 아 이런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은 견문이 넓혀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뭐 국내도 시골살이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냥 가서 그냥 잠만 자고 오는 게 아니라 시골 분들이랑 진솔하게 인터뷰도 해보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호텔도 가보지만 시골에서 민박도 일부 해보시고 이러면은 새로운 관점도 생기고 뭐 책임감, 독립심 이런 게 생기니까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또 너무 많이 말씀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많은 일을 경험해보면 좋아요. 같이 초등학생이면 부모님이랑 같이 중학생도 물론 같이 하면 좋고 부모님이랑 제일 좋은 경험은 와 진짜 힘들다. 야, 이 사람 이렇게 돈 버는 거야? 야, 저 손님이 왜 저래? 이런 감정적인, 극적인 경험, 힘든 경험, 깨달음이 있는 경험, 추억, 경험,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 성장해요. 눈으로 유튜브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경험을 하는 순간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팁을 드리는데 복날에 지인들이 있어요. 바쁜 식당을 하는 지인이 있으면은 돈 안 줘도 되니까 근로계약서만 쓰고 나 잠깐 하루만 일하게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거기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생길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한테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인들 통해서 잠깐 구경이라도 하시든지 옆에서 잠깐 도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복날이라 칠게요. 초복, 뭐 중복, 말복. 삼계탕 가게에서 하루만 해보세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정말 바뀌어요. 보통 식당에서 일하는 거랑 정신없이 돈 버는 데서 있으면은 돈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돈 벌고 싶어지고 야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여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여긴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야, 마케팅 이렇게 하는구나. 얘는 특별한 맛이 이렇게 있구나. 저기랑 뭐가 다르구나. 이게 다 보여요, 이게. 이해되시죠? 또 다른 예를 보면 또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생뚱맞은 갑자기 연기 오디션 도전해야 돼요. 저도 2년 안에 목표가 엑스트라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엑스트라는 쉬워요. 근데 한번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합창단을 갑자기 참여한다든지 친구 따라서 오디션을 한번 해보는 거든지 또 방청객 알바도 해보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랑 갑자기. 근데 그런 경험들이 나를 넓혀줘. 그쪽 업계도 넓혀주고. 그래서 문화생활도 영화도 보지만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우리 농악도 보고 직접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장애인 체육대회도 가보고 2부 리그도 가보고 3부 리그도 가보고 1부 리그도 가보고 다양하게 한번 즐겁게 가보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지 여러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어를 제가 꼭 강조드려요. 제가 이 영어를 꼭 잡아두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어가 우리 인생의 보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해도 내수 경제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점점 우하향 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업무를 할 확률도 높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어쨌든 그렇게 영어를 할 수밖에 없고 들어가기 위해서도 계속 고잖아요. 이 토플이든지 토익이든 뭐 이런 자격증 시험을 우리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라는 이유는 그런 들어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국내 취업이 어려워서 해외로 취업을 가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잘해둬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내가 대학을 가든 영어를 잘하든 영주권을 위해서도 영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해두면은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하시라는 거고. 둘째로 영어는 솔직히 모든 수능 과목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어릴 때 제가 독서랑 이런 토론 이런 거 많이 하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 이런 문해력을 잡아두지 않으면은 이 국어는 성적 향상이 좀 어렵다는 통계가 좀 있어요.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학원 가면 잘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100%는 말 못 쓰는데 저희끼리 소문에서는 입시학원가에서는 집을 팔아도 국어 성적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영어는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성적 향상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기랑 반복하면은 영어를 좀 플루언트하게 좀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암기적으로는 영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영어적인 거는 가성비 면에서 좋으니까 하자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배들 보면요. 초, 중, 고등학교 초반까지 영어를 확 잡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보통 수학이랑 과학만 계속 전략 과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영어를 제가 강조한 세 번째 이유는 영어를 잘하면은 실제로 무조건 학벌을 메꿀 수 있어요. 학벌이 부족해도 영어를 진짜 잘하면요 다 메꿀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어른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요 취업이 술술 풀리는 거를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유효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방 국립대도 아니에요. 인서울도 아니고 사립대를 들어갔다 칠게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공대 나왔다 칠게요. 지방 사립대 공대. 남이 볼 때는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기술 영업직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어만 잘하면요 정말로 잘 역전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에도 일반 인서울 국립대에서도 영어를 잘하면은 더 프리패스로 갈 수 있으니까 꼭 영어를 잘하도록 노력은 좀 해봅시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